변압기의 기본 원리와 유도 전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변압기를 얘기할 때 1차 측, 2차 측을 얘기합니다. 변압기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가운데 쪽에는 성층 철심과 성층 철심이란 말은 이것을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철편들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설층 철심 위에다가 1차 측에 코일을 감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에 코일을 감은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측에 이게 보통 1차 측을 V1 또는 뭐 VP라고 써요. P는 이제 primary라는 뜻이고요. 2차 측은 VS, S는 secondary라는 뜻이고 또는 V2, 2차 측이라서 2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쓰실 때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차 측, 2차 측에는 직류가 아니라 이제 교류가 인가가 되죠. 교류가 인가가 되면은 이쪽에 이제 사인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사인파라는 말은 전류가 어떻습니까? 정의 방향으로 흘렀다가 음의 방향으로 흘렀다가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교본하는 전류가 흐르고 교본하는 전류에 의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그 안으로 이제 자속이 발생하죠. 자속이 발생한 것은 자기회로 자성체 철편 성층 철심의 투자율이 높으니까 그것을 따라 가지고 바깥으로 감새고 이제 통과를 하죠. 통과를 해서 2차 측에 전달이 되죠. 자속의 방향도 어떻습니까? 한 번은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교본하는 자속이 생기겠죠. 자, 교본하는 자속이 생길 때마다 2차 측에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2차 측의 전류도 교본을 하겠죠, 물론. 이 교본하는 2차 측에 발생하는 전류의 방향은 그 중간에 매개가 되는 파이, 즉 자속의 방향의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기된다. 무슨 법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렌츠의 법칙입니다. 2차 측에서 2차 측의 전류가 유기되는 전류의 방향은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 점만 유의하시면은 뭐 되게 문제 없습니다. 그 전류가 유기되는 방향은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반시계 방향으로 감거나 또는 시계 방향으로 감거나,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유기되는 전압의 방향은 반대가 되죠. 극성, 그걸 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성이 어떻게 감으면은 이쪽이 플러스 극성일 때 이쪽도 플러스 극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반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쪽에 플러스 극성일 때 이쪽에 마이너스 극성이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그래서 맥동하는 전류의 방향이 180도 이상차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변압기 원리를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표시하게 되면은 더 재미있는 이제 특성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1차 측에 VP, 1차 측에 전압이 인가가 되겠죠. 그래서 VP라고 하는 1차 측 전압의 벡터도 이렇게 표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그것과 어떻습니까? 90도 위상차를 가지고 이제 파이가 생기죠. 유기되는 자속의 극성이 이제 90도 위상차를 갖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또 90도 위상차를 가지고 2차 즉 전압이 유기가 됩니다. 근데 90도 위상차가 여기서 이제 발생할 때 90도가 앞설 수가 있고요, 90도가 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극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죠. 파이에 따라서 변화해서 렌즈의 방향에 유기되는 것이 90도 앞서게 하거나 또는 90도 뒤지게 할 수 있습니다. 코일의 방향에 따라서 말이죠. 코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감냐, 시계 방향으로 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차 측 VP와 그 다음에 VS, 2차 측에 나는 VS가 같은 동상일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 극성일 경우 어떻습니까? 180도 정확하게 180도 위상차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파이만 생각을 했는데요. 이 파이, 자화할 때 자속만 발생하게 하는 그 파이를 발생하는 것은 Li,
즉 I에 의해서 발생하죠. 즉 1차 측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화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류인데 뭡니까? 매그네타이즈 자화 여자 전류라고 그러죠. IM 또는 대문자로 캐피탈 IM 이렇게 뭐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속만 발생하는 용도로도 쓰이지만, 그리고 이 철심에서는 뭐가 발생합니까? 철심에서는 사실 철순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성층 철심이니까 철순이 발생하는데, 그 철소는 열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유실이 되죠. 변압기에 만지면 뜨끈뜨끈해집니다. 그것이 이제 동손이 아니라 이제 성층 철심 자체 내에서 히스테리시스나 와류 손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이 되죠. 그 에너지 손실은 유효한 손실입니다. 무효한 손실이 아니죠. 그래서 유효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압과 동상입니다. 전류가 그때 흐르는 IC라고 할 수 있죠. 코파로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이러니까 I라고 그러나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코어로스 그래서 IC라고 그러겠군요. IC 코어라는 것은 이제 철심 코어라고 그러죠. 그 철심에 흐르는 전류가 결과적으로 철선이 실질적인 에너지 유실이 있기 때문에 IC라고 그래가지고 V1과 또는 V1, VP 똑같은 의미죠. 동일한 위상으로 놓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IM과 I1 전부 다 뭡니까? 두 개가 전부 다 1차 측을 통해 가지고 사실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즉 1차 측에 들어가는 전류 I1은 IC와 IM으로 나눠지게 되죠. 두 개를 다 더한 것이 I0죠. I0는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철심에 의한 자석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그 다음에 철손에 의한 손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을 표시하는 무부하 시에도 발생하는 전류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I0라고 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부하시, 부하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 2차 측이 지금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1차 측 전류 I1, I2, I0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I0만 흐르게 되죠. 그리고 그 I0는 이제 어떻습니까? 1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I2는 어떻습니까? 이 I2는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없죠. 지금 무부하 상태니까 이쪽에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식이 되고요. 부하가 연결되는 상태에서는 또 이제 다른 모양을 갖게 됩니다. 부하시의 경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부하시에 무부하 전류가 1차 측에 흐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I1은 I0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때 I1은 파이에 의해서 발생한 자석만 순수하게 흐르게 하는 자화 전류와 그 다음에 와류 손실에 의한 철손, 와류 또는 히스테리 손실에 의한 철손 두 개의 전류가 흐르고 두 개의 합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은 이게 바로 이제 렌츠의 법칙이죠. 렌츠의 법칙은 뭡니까? 전압의 변화에 자석의 변화에 변화율에 비례하죠. 비례하는데 방향은 어떻습니까? 방향은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그것을 저제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NS는 2차 측에 감겨 있는 건수비가 되겠습니다. 건수비를 몇 번 감아 있느냐, 한 번 감는 건 아니니까요. NS번 감으면은 감은 만큼 해가지고 이제 2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의 성질을 잘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 수식에 우리가 이제 자계의 수식은 우리가 교류 전압이니까 자계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진폭과, 그죠? 파이면은 진폭과, 그 다음에 오메가라고는 주파수, 각속도니까 주파수와 관계가 있는 거죠. 각속도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이게 잘못됐네요. M 자리에 아까 세타 M 자리에 이제 요 수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t에 관한 미분이니까요. 시간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인을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면 오메가가 앞으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오메가 앞으로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인은 이제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오메가 앞으로 빠져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미분 때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앞쪽의 부분은 n 파이 오메가에 해당하는 부분 이제 상수가 되니까요. 그렇죠? 상수로 표시할 수가 있고 뒤에 부분은 이제 코사인 오메가 t니까 사인 오메가 t하고 이제 90도 이상 차가 갖고 있는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ES가 어떻습니까? ES가 90도 위상을 차를 갖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ES 2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입니다. 단자 전압이 아니라. 그래서 90도 이상이 늦게 되는 걸 알 수 있다. 또 90도 이상이 빠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권선이 반대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식을 앞에 나왔던 계수 수식을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은 E의 맥스 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E의 S의 맥스 값은 뭐가 됩니까? 결국 아까 구했던 요 값의 이제 맥시멈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했을 때 E의 맥스 값이 맥시멈 값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수식을 표현할 때는 맥시멈 값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2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의 이제 실효 값으로 표시를 하고 싶죠. 그러니까는 최대 값은 이렇게 나오는 걸 알았으니까 이것에 해당하는 실효 값은 이 값을 루트 2로 나눠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식에서 잘 보게 되면은 우리가 최대 값으로 값을 구했는데요. 이것을 실효 값으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제 루트 2를 나눠준 값을 앞에다가 이제 계수값으로 사인의 계수값으로 붙여주는 거죠. 이 수식을 조금 정리하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오메가는 2파이 f죠. 2파이 f니까 2파이 f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밑에 루트 2 값 있는 거 유념하시면은 n 파이 f는 그대로 가고요. 아마 2파이를 루트 2로 나눠주게 되면은 4.44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효값에 해당하는 값을 직접 구하자면 우리가 2차 측의 권횟수, 그 다음에 유기되는 자속의 최대값, 그 다음에 현재 주파수 값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2차 측에 유기되는 정연파의 실효값을 이렇게 4.44를 곱해 가지고 구할 수 있다 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1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과 2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을 비교하여서 권수비의 특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식은 2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2차 측에 자속, 발생하는 자속과 그 다음에 2차 측에 흐르는 전류의 관계에는 NS, 즉 2차의 권선수가 개입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1차 측 권선에 영향을 미치는 1차 측 권선의 유기전압과는 1차 측 권선수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MP는 프라이머리 1차 측의 권선 수가 되겠습니다. 유사하게 이 부분만 바꿔가지고 수식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차 측 유기전압과 1차 측 유기전압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MPNS가 되고요. 이걸 우리가 보통 A라고 그러는 권수비로 표시합니다. 자, 권수비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1차 측과 2차 측에 유기되는 전압의 유기전압의 비율 관계, 1차 측과 2차의 비율 관계를 표시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것이 바로 권선수의 비율하고도 똑같아진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유기되는 전압이 단자 전압으로 곧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VS로, 그 다음에 1차 측의 전압은 사실 약간 다르긴 나중에 한데 V 프라이머리, 유기되는 전압이 V 프라이머리 1차 측 단자 전압하고 유기 전압이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1차 측의 단자에 입력되는 전력은 2차 측에 출력되는 전압과 같다. 이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식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양쪽을 갖다가
VS로 나누고 또 VS를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VP를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수식이 얻어지죠. 그 다음에 아까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유기전압과 그 단락전압, 단자전압의 비율이 같다는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이 전부 다 A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전류의 비율은 이제 반비례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측은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수식은 결과적으로 임피던스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Z1이라는 임피던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차 측에서 본 임피던스죠. 그래서 1차 측에서의 임피던스는 결과적으로 1차 측의 단자 전압을 1차 측의 전류 값으로 나눠주면 1차 측에서 본 임피던스 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수식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식을 적용을 시켜주는 거죠. VP 대신에 A, VS를 집어넣고, 그렇죠? IP 대신에 이제 IS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A분의 IS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수식을 갖다가 넣은 것을 정리한 것이 Z1 IP분의 이거죠. Z1 이꼴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VP는 이렇게 되는 식, 그 다음에 아래식은 이렇게 A분의 IS로 집어넣어서 표시하게 되면은 결국은 A 제곱이 이렇게 빠지고 IS분의 VS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2차 측의 단자 전압을 2차 측의 전류 값으로 나눠주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차 측에 반영된 그 임피던스는 거기다가 A 제곱을 곱해주면은 1차 측에서 보았던 임피던스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즉 1차 측과 2차 측이 지금 1차 측, 2차 측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별 것은 권수비를 고려를 해가지고 두 개를 연결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시하는 거죠. 연결하게 되면 이제 1차 측에 임피던스가 있을 테고 2차 측에 임피던스가 있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연결을 하면서 2차 측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A 제곱을 사실 이게 바뀐 값은 A 다시로 Z2 다시 생각해주고 여기다가 실제 값은 Z2에다가 A를 곱한 값으로 치환을 해주면은 직접 연결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2차 측에다가 부하를 달지 않습니까? 부하도 이렇게 다른데 직접 연결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게 사실 변형된 값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ZL도 2차 측의 임피던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A 제곱을 원래 단자 부하 임피던스 값에다 곱해주면은 이것이 이제 1차 측으로 환산된 값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1차 측, 2차 측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분리가 된 내용을 갖다 우리가 연결을 해가지고 다 Z1, Z2, 그 다음에 ZL 값을 다 하나의 회로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등가회로를 배울 때 자세하게 배울 수 있겠지만 그때 이제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할 때는 이 두 개를 바꿔줘야지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